비엔날레 비엔날레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뉴욕 TV 아티엠입니다. 올해는 60번째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이고요. 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휘트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비엔날레가 열렸고요. 또 한국에서도 비엔날레가 열리죠. 부산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비엔날레라고 불리는 전시회들이 참 많이 열립니다. 또 아트페어는 왜 그렇게 많은 건가요? 아트 부산도 있고 키아프도 있고 프리즈 아트페어도 열리고 또 홍콩에서는 아트 바젤도 열렸다고 해서 떠들썩한 것 같은데 이 많은 전시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또 미술관과 일반 아트 갤러리, 상업 갤러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한국에서는 미술관, 아트 갤러리, 이렇게 뭐 화廊 이런 식으로 상업 갤러리와 미술관을 나눠 부르는 용어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어요. 그냥 아트 갤러리라는 거는 미술관도 아트 갤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냥 전시장 자체를 갤러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실 때 나는 일반 상업 갤러리 가고 싶은데 갤러리라고 검색하면 막 미술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곧 이제 제가 베니스에서 베니스 비엔날레 영상들을 보내드릴 텐데요. 자, 이제 제가 곧 베니스 비엔날레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올해 중요한 좋은 전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호주 시드니 비엔날레 보여드렸고 또 휘트니 비엔날레도 보여드렸고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를 보여드릴 차례예요. 자, 이 용어와 주최 기관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작품 감상의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생각보다 이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미술대학교 대학생들조차도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교수님들은 당연히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는 거고 또 학생들은 내 전공자인데 이것도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비엔날레와 아트페어의 차이, 그리고 뮤지엄과 아트 갤러리의 차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것들을 가르는 키 포인트는 공익이냐 아니냐예요.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물에서 공공적인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냐 아니면 상업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리냐 비영리냐를 두고 구분을 하시면 일단 두 가지 갈래로 나뉘죠. 자, 그런데 이 비영리라 함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이 비영리가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기관 또한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하나의 일종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관에서 뭔가를 판다고 할 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영리 기관도 수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만 이 수익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또 공공의 이익에 걸맞게 목적에 맞게 다시 사용해야 되고 그 수익은 뭐 급여라든지 이런 형태로 밖에 가져가지 못하고요. 수익이 쌓이면 또 기관, 더 덩치 큰 기관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 이익을. 그래서 그것이 non-profit, 비영리 단체가 되는 거예요. 자, 미술관 같은 경우에 한국에는 뭐 시립미술관, 도립미술관, 뭐 내셔널 뮤지엄 이런 것들이 많죠. 또 사립미술관은 국공립미술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금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사립미술관이 훨씬 더 네임 밸류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욕 하면 떠오르는 그 모마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휘트니 뮤지엄 이런 미술관들이 모두 사립미술관입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이라는 것은 그 설립 목적 자체가 사립미술관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개방해야 되고요.
입장료를 받거나 도네이션을 받거나 하고, 또 그 기관은 또 다른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건물을 산다든지 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수익을 취할 수는 있지만 작품을 판매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술관은 반드시 전문가를 고용해야 됩니다. 작품 수가 몇 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전문 큐레이터 1명 이상을 고용해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한국의 경우고요. 이제 미국의 경우는 또 기준이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림을 사고 싶다 할 때는 어디 가야 됩니까? 상업 갤러리를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아트 갤러리 같은 경우, 상업 갤러리는 엄연히 미술 시장입니다. 작은 단위의 미술 시장이고 마켓이고 작품을 파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큰 갤러리,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갤러리다 라고 할지라도 이 목적 자체가 상업성의 목적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켓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런 큰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작가들은 이렇게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작품성이나 어떤 시대성의 면에서는 100%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큰 갤러리들은 이미 어느 정도 보장된 작가를 거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는 할 수 있겠지만 미술관에서 보여주는 것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술관은 대부분 엄청 큰 빅 스케일이고 갤러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죠? 미술관에 비하면. 그래서 이 운영 포인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를 가지고 단순하게 미술관은 크고 갤러리는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미술관에서는 상업적인 그 역할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시선,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엿보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품성과 전문성,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 행사는 비엔날레 정도가 되겠고, 또 상업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 행사는 아트페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이 전문가들이 뽑는 아주 권위 있는 미술 행사,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 행사라고 하면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고요. 또 독일에서 열리는 카셀 도큐멘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아트페어, 상업 미술 행사라고 하면 아트 바젤이 있고 또 프리즈 아트페어가 있죠. 비엔날레라는 말 자체는 그냥 2년에 한 번 이란 뜻이고요. 뭐 3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는 트리엔날레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비엔날레 참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비엔날레 참여하는 작가들은 어떤 작가들일까? 내가 참가하고 싶어서 어플리케이션 내고 싶다고 낼 수 있는 걸까요? 자,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본전시가 있고요. 국가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나라별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비엔날레는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이 조직위에서 큐레이터를 선정합니다. 디렉터를 먼저 감독을 선정을 한 후에 그 감독이 이제 작가들을 선별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자, 국가관 같은 경우는 각 나라별로 뭐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어떤 정부 기관이 있겠죠. 그런 기관에서 또 감독을 선정하고 커미셔너를 선정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작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개인이 참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서를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베니스 비엔날레도 지원서를 받습니다. 자, 누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공인된 단체나 기관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미술 전문가들의 시각이 여기에 다 응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술 행사가 바로 비엔날레인 겁니다.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황금 사자상이라는 상을 수여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미술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참여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베니스 비엔날레입니다.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했던 작가들은 어느 정도 이 작품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켓에서도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됩니다.
이 베니스 비엔날레 자체에 어떤 구성들이 있는데요. 뭐 국가관이 있고 본전시가 있고 또 병행전시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 영상을 따로 다루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트페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인기가 있는 아트페어는 스위스 아트 바젤입니다. 아트 바젤은 이제 스위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미국 마이애미에서 또 12월에 열고 홍콩에서도 엽니다. 이 아트페어라는 곳은 작품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당장 작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아트페어예요. 이 아트페어 또한 개인이 참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갤러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이 되면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에 불만을 느낀 작가들이 많아져서 작가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아트페어들도 있습니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대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을 다르게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아트페어 같은 경우도 갤러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서 또 그 조직위에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왜냐면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참여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시의 퀄리티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선발을 해서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가비는 갤러리가 내야 됩니다. 비록 상업적인 미술 행사이지만 이 아트페어가 수준 높은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어떤 작품을 소개하느냐에 대한 주제가 명확하고요. 목적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어떤 주제를 따로 정하기도 하고 부스, 갤러리 부스의 섹션마다 목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구성을 합니다. 어떤 아트페어는 영 아티스트만 소개하는 아트페어가 있고 어떤 아트페어는 또 올드마스터만 소개를 하는 그런 아트페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컨템포러리만 소개를 하고요. 어떤 아트페어는 인터내셔널 페어가 아닌 지역 아트페어도 있습니다. 이 페어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박람회인데요. 이 박람회, 이런 전람회, 박람회라는 이 형식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무역 박람회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이제 국가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우수한 기술을 가졌으니까 수출, 수입, 우리 무역하자라는 의미로 처음 생긴 게 이 박람회예요. 이 박람회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트에 적용한 게 바로 아트 페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박람회에서 제품이나 물건들을 다른 나라의 기술들을 막 볼 수 있듯이 이 아트페어에서는 평소에 로컬 갤러리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생소하고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는 눈을 키우고 이 전문가들의 시각을 좀 배우고 싶다면 비엔날레라던가 아니면 미술관에 가셔서 작품을 많이 감상하세요. 물론 전문가들의 눈이라고 해서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내가 수준이 높아졌을 때의 얘기고요. 배움의 길에 있을 때 내가 컬렉팅을 처음 시작했다 할 때는 최대한 많은 작품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상업 갤러리에서 작품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미술관과 비엔날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전문가들의 시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아트페어에 가시면 여러분이 직접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 전 세계의 여러 갤러리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작품들의 경향이나 또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실 수도 있고 구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비엔날레나 아트페어 같은 것들이 열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세요. 티켓 값은 사실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티켓 가격은 값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뉴욕에서 열렸던 이번 프리즈 아트 페어는 티켓 가격이 좀 말도 안 되게 비쌌어요. 아트 바젤보다도 2배나 높으니 일반인들은 보지 말라는 건지 좀 어이가 없고 황당하긴 했어요.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이 티켓을 돈 주고 사서 보라고 하면 조금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많은 전시를 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아트페어나 비엔날레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시청 많이 해주세요.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 곧 영상을 또 편집해서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